천지개벽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TV 이근모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태국가 45일 만에 확진자가 한 자릿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태국 의사와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헌신 노력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4월 15일이면 투표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혔지만 그래도 후보자들 면면과 모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근봉의 시사주간 팩트. 오늘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에는 첫 번째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재난 모금 중에서 역대 최대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사상 최초로 2천억이 돌파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다음 서운한 말씀은 의사가 첫 번째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이 한국의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는데 결국 돌아가신 것은 국민 여러분이나 모두가 함께 슬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구에서는 누적진 환자가 우리나라 1만 명을 돌파했고 세계적 감염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45일 만에 환자가 한 자릿수로 주로 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환영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모두가 협심하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100만 원씩 소득 증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금방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지금부터 조사해가지고 한 2달 걸리니까 5월 말에나 나오겠습니다. 이때 나오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소자본자들도 소형 자본자들도 돈이 안 나와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이달에 주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5월 달 안에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이 현역 군인이 박사방 주범입니다. 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편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걸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이 이런 걸 해서 되겠습니까? 군인의 사명은 뭐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잘 지키는 거 연구를 해야지 엉뚱한 거 좋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군인 전체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총선을 4월 15일 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원톱으로 쇠머리를 합니다. 그 이낙연이 선대위원장 하나,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황종민 중도 공약이랍니다. 황은 황교안이를 말합니다. 종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김은 김종민 총괄 선대위원장은 코로나 경제 대책에서 말하고, 민은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 돌면서 새머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일보 3월 3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 또 하지만 총선에서 고령화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고령화 투표를 진보해야 하느냐 보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4월 3일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선에 불려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하는 겁니다. 열린신민당과 선의의 경쟁하러 갔습니다. 열린신민당도 비례대표 들어갔고, 열린민주당도 정몽준이 만든 당입니다. 열린민주당도 비례대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경제심을 하는데, 윤석열을 때리며 조국 띄우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형준 통합미래당 선대위원장은 4월 15일 총선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지키기의 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신문에 3월 30일 낮자에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950년대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고, 그러니까 갈아보자는 뜻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년대 구호지만 지금하고 맞다고 국민들은 나름대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3월 30일째에 참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 울산 선거, 그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네 안 했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원우 핸드폰을 백원우가 죽었기 때문에 풀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비를 동원해서 그 해금 장치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고 통화했다는 것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청와대에도 끌려갈 사람들이 몇몇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 선거의 중립을 지키고 청와대에 개입했다는 소리 안 나와야 국민들이 믿음이 간다는 것을 정부 쪽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이 코로나를 누구한테 잘못을 책임을 질 것인가. 의사협회 전국 1,58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9%가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10명 중에 7명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조선일보 31일자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루에 7,500명씩, 7,300명씩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디다 갖다가
격리시켜서 먹이고, 그러면 먹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밥은 충분히 옵니다. 도시락이 있으니까. 매일 경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7,000명부터 7,300명, 7,500명 오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은 잠실 운동장에다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김포공항은 저기 인천공항 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나 하여튼 한다고 하니까 이 일도 이제 시작했으니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 열고 방에 건다. 조선일보 29일자입니다. 국민 거리두기 호심. 해외 일주일간 감염이 77명이 28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외국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확진자가 3배 늘어나면서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누구야, 정세균 지금 대책 위에 국무총리가 뭐라 했냐면 90%가 한국 사람이고 10%가 외국 사람이라는데, 이 10%가 하루에 7,000명이 넘게 들으니까 이걸 막아야 할 거야. 물론 격리를 4월 1일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더라도 이것을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번지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3월 31일자 매일 7,500명씩 감당할 수 있나. 7,000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최대 7,5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주일이면 52,500명인데 지자체가 현재 관리 중인 격리도 14,000명이 넘는다. 지자체들은 보건소와 구청, 인력, 군까지 모아 자가 격리를 1대1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먹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들 병원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이게 7,000명이 넘게 오늘 여기 동아일보에서는 7,500명씩 들은다고 하는데 이거 열흘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간호사가, 의사, 자원봉사자 충분합니까? 절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학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생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이번에 코로나로 몇 번을 연기했냐면 23일 날 또 한 번 연기했고 3월 2일 날 또 한 번 연기했고 3월 17일 날 한 번 또 연기했고 3월 30일 날 연기를 해서 3번을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는 어머니 제가 며칠 날까지만 정부에서 쉬면 학교 등기고 온다니까 와서 일주일만 봐주시오. 그랬는데 일주일간 또 연기하니까 또 부탁하기도 그렇고 직장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코로나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발표해 줄 때 맞벌이 부부들이 거기 대응하기가 쉽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아일보 4월 1일자에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계약, 수능은 12월로 2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에는 이제 곧 온라인으로 4월 9일부터 수업이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고 고3, 중3들은 준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일신문 3월 30일 날 나온 겁니다. 죽음의 행렬 이탈이 사망자가 1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있는가. 이 덜레 정부에서 이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오니까 처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3일 문화일보 4월 3일 사설에 나온 겁니다. 6회 공 전방 기강 붕괴 군 지휘부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기 대기실에서 술판을 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16명이 음주 행위한 것을 지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군인들이 이 공군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 공군도 비행기 타서 음주운전이나 또 그 비행기 음주운전 아닙니까? 아 대기실에서 1명 2명 되고 16명이 그것도 그냥 패거리로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군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해군부대 제주도에 그 다음에 동해 막 와도 모르듯이 이렇게 술 먹고 있으니까 아참은 비행기 그 사람 죽고 비행기 잊어버리고 또 잘못 떨어지면 사람 다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익스가 우리 경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익스가 마이너스 6%, 현대제철이 마이너스 83%, 삼성이 마이너스 52.8%, 포스코가 30.2%, LG화학이 마이너스 6.1%, SK 한익스가 87.0%, 현대제철이 67.2%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직격탄 중산층 두산이 탈원전 때문에 지난달에 나라에서 1조 원 대줬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때문에 두산 산업이 완전 직격탄을 맞아서 이번에 700명을 명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실업자 문제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 문제에서 하겠습니다. 대출이 힘들으니까 소상공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늦도보다 더 어렵다. 텐트 치고 밤새워 기다릴 수도 없고 8시가 되면 오전 8시가 되면 접수 끝났다고 하고 도저히 이 돈을 쓸 수 없다고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4월 2일자 발표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1,000만 원씩 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 대출을 해야 됩니다. 오직 답답해야 늦도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천지개벽 TV와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